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정에 문제가 생겨 새롭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 영문으로 HANJUNETV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채널에서 한준TV를 업로드 최신순으로 검색하시면 새로운 채널로 오실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가 현재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것을 보여주는 챔피언스 리그 4강 대진입니다. 2021-2022 시즌 유럽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 남은 5경기, 먼저 사실상 결승전으로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한국 시간으로 4월 27일 수요일 새벽 4시에 맨체스터에서 준결승 1차전을 치렀습니다. 무려 7골이 터진 명승부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2차전 경기 내용에 따라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올타임 명승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의 전술적 개인적 분석과 주요 기록, 경기 후 감독 선수들의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차전 경기를 마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환상적인 경기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을 원했다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대팀이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항상 위협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좋은 축구를 했다고 인정했죠. 안첼로티 감독의 인터뷰는 심플했습니다. 3골을 넣은 건 좋았지만 4골을 내준 게 안 좋았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원정 경기를 치렀고 먼저 2골을 내주고 끌려가는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한 것이죠. 안첼로티 감독도 선수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정신을 놓지 않았다며 2차전에 뒤집을 기회가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4대3 승리를 거둔 그야말로 골잔치이자 공격 축구의 향연이었죠. 맨체스터 시티가 공을 쥐고 경기했지만 점유율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 득점 기록이 2.37골 대 1.48골로 맨체스터 시티가 이길 만한 경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대 득점 자체가 높고 많은 골이 나온 경기였다는 것은 두 팀 모두 플레이 과정과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모두 출중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축구를 보여준 것이죠. 양팀 모두 슈팅 숫자는 10개를 넘겼습니다. 빅찬스는 맨체스터 시티가 6개나 만들어 이번에야말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는 경기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록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효율성이 눈에 띕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16개 슈팅에 6개의 유효 슈팅을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11개 슈팅만에 5개의 유효 슈팅을 했죠. 전반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의 평점이 높지만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카림 벤제마가 평점 89점으로 통계 매체 폰몹 기준으로는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날 패스 성공률은 맨시티가 88%로 우수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크로스 성공률이 무려 50%에 달했던 것이 이색적입니다. 우선 이날 2골을 넣은 카림 벤제마는 사실상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확정했습니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의 13골을 이날 추월했죠. 바이에른 뮌헨은 8강에서 탈락해 더 이상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나올 수 없습니다. 득점 3위인 아약스의 세바스티앙 알레도 일찌감치 탈락했고 라이프치히의 크리스토프 은쿤쿠는 조별리그 탈락 후 현재 유로파리그 준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만 4강까지 살아남았는데 8득점이라 차이가 6골입니다. 벤제마가 예약한 셈이죠. 벤제마의 한 시즌 14골도 기록적인 득점입니다.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최다골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013-2014 시즌에 넣은 17골, 그리고 역시 호날두가 2015-16 시즌에 넣은 16골, 2017-18 시즌에 넣은 15골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거의 이때 챔피언스리그를 휩쓸었죠. 레반도프스키가 2019-2020 시즌 우승 과정에 15골을 넣었고 리오넬 메시의 2011-2012 시즌 기록에 벤제마가 타이로 14골을 넣은 것입니다. 아직 남은 경기가 있어 기록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벤제마는 이날 레알 마드리드 소속 600번째 경기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호날두가 떠난 이후 레알의 에이스입니다. 스페인 스포츠신문 마르카는 기적에서 기적으로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아직 레알 마드리드에도 기회가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공격은 비니시우스와 벤제마, 비벤 조합으로 통하죠. 맨시티전에서 두 선수가 모두 득점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경기가 끝나고 벤제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다, 위대한 선수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형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비니시우스의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해 패스도 잘 주지 않았던 벤제마지만 혹독한 조련 속에 비니시우스는 지금 벤제마 최고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필 포든, 가브리엘 제주스, 리아드 마레즈의 3톱. 제주스는 맨시티 선수 중 진짜 9번에 그나마 근접한 선수로 이날 선발 출전했습니다. 중원은 베르나르도 실바, 로드리, 케빈 더브라이너, 수비라인은 진첸코, 라포르트, 후벤 디아스, 스톤스로 비대칭 포백이었습니다. 골문은 에데르송이 지켰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인데요.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 공격으로 배치했던 첼시전과 달리 발빠른 호드리구를 오른쪽 윙어로 두고 발베르데를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해 본래 라리가에서 사용하는 플랜 A 전술을 썼습니다.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발베르데와 호흡을 맞추고 카세미르는 벤치에 대기했습니다. 포백은 페를랑 맨디, 알라바, 밀리탄, 카르바할이 구성하고 쿠르투아가 골문을 지켰죠. 맨시티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앞서갔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더브라이너의 헤더골이 나왔고 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역사상 가장 빠른 골이 나왔습니다. 맨시티는 상대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 좌우 측면을 잘 공략하죠. 오른쪽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마레즈가 개인 능력으로 레알 수비 서너 명 사이를 헤집으며 왼발 크로스를 문전 중앙으로 연결한 것이 기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라인 사이 더브라이너가 무방비 상태이고 레알 수비 배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마레즈가 측면 깊이 치고 들며 크로스한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면서 꺾어서 찔러 넣었기 때문에 레알 수비 조직이 끌려 나오면서 배후 침투를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포든이 반대편 제주스가 중앙 전방에 포진해 다른 수비수들이 지키면서 막아야 했고 그 뒤를 더브라이너가 습격했는데요. 발베르데가 조금 더 기민하게 달라붙어 주지 못해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11분 만에 제주스가 한 골을 더 기록하며 맨시티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주스는 쿠르투아와 1대1 상황에 침착하게 오른발 마무리 슈팅을 성공했는데요. 이번에도 맨시티는 사이드를 파고들어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을 만들고 긴 패스를 빠르게 찔러 넣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더브라이너가 이번에는 자신이 받았던 것과 같은 패스를 대각선으로 찔러줬는데요. 사실 수비가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알라바가 부주의한 모습으로 빠뜨려 제주스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크로스와 알라바가 처리하지 못한 공은 제주스에게 1대1 기회를 열어줬고 제주스가 침착하게 득점한 것입니다. 두 골 차로 뒤진 레알 마드리드의 총공세에 맨시티는 전반 25분 3골 차로 달아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포든의 배후 돌파 시도가 막혔지만 흐른 공을 베르나르도 실바가 마레즈에게 패스하며 오픈 찬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두 골차 리드이다 보니 마레즈가 욕심을 부렸는데요. 반대편에 포든이 프리 찬스로 있었는데 오른발로 슈팅을 때려 옆구무를 강타했죠. 이 장면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대노했습니다. 아직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았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을 상대로 언제든 경기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따라옵니다. 전반 30분 코너킥 상황에서 공을 받은 벤제마의 오른발 크로스가 날카로웠고 알라바의 헤더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가며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벤제마는 전반 33분 직접 감각적인 왼발 발리 슈팅으로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페를랑 맨디의 왼발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워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것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공격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은 0.04골로 골이 될 확률을 4%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벤제마의 슈팅이 문전에서 바운드되며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전반전의 차이를 한 골로 좁힌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알라바를 빼고 나초를 투입했습니다. 이날 수비 상황에서 알라바는 여러 번 고전하며 컨디션 난조를 보였죠. 맨시티는 후반 8분 만에 필 포든이 한 골을 더 기록하며 레알의 추격 의지를 끊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포든이 헤더로 득점한 것이고 이 골을 크로스로 어시스트한 선수가 페르난지뉴라는 점입니다. 포든은 이날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통산 9번째 골을 넣었고 만 22세 나이로 챔스 9골에 도달한 두 번째 잉글랜드 선수가 됐습니다. 이전 주인공은 맨유 레전드 웨인 루니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페르난지뉴는 전반 36분에 맨시티의 오른쪽 수비수 존 스톤스가 불의의 부상을 당해 조기 교체 투입됐는데요. 이날 맨시티는 주앙 칸셀루가 부상으로 빠져 윙백 포지션에 문제가 있었죠. 페르난지뉴는 이 자리도 잘 소화했습니다.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사이드에서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포든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침투해 헤더로 득점했습니다. 영리한 움직임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두 골차가 된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빠르게 반응했는데요. 후반 10분 비니시우스가 개인 능력으로 1대1 상황을 만들어 해결했습니다. 맨디의 전진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는 페르난지뉴를 제치고 빠른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 1대1 기회를 해결했는데요. 앞서 포든의 골을 어시스트한 과정에 공격 전개는 좋았지만 아무래도 노장이고 스피드나 순발력에 문제가 있는 페르난지뉴가 비니시우스의 빠른 터닝 동작과 속도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3대2를 만든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25분에 오른쪽 공격수 호드리구를 빼고 중앙 미드필더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를 투입했습니다. 중원에서 패스 밀도를 높이고 비니시우스 벤제마 투톱에 기회를 더 공급하려 했죠.
하지만 후반 29분 베르나르도 실바가 맨시티의 네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진첸코가 돌파를 시도하다 태클에 걸렸는데 흐른 공을 잡아 빠르게 돌파해 문전 왼편에서 벼락같은 왼발 슈팅을 골문 왼쪽 상단에 꽂아 넣었습니다. 수비와 골키퍼 모두 얼어붙게 만든 골이었습니다. 이렇게 4대2가 되는데요. 후반 36분 문전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에메릭 라포르트가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후반 37분 벤제마는 이 상황에서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파넨카 킥으로 툭 차 넣으며 에데르손 골키퍼를 속였고 4대3을 만들었습니다. 벤제마는 최근 골도 많이 넣었고 페널티킥도 못 넣어본 선수가 아니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셀타비고전, 오사수나전 등 페널티킥 실축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당장 지난 주말 오사수나전에 2번 모두 페널티킥을 놓쳤는데도 키커로 당당하게 큰 경기 중요한 순간에 나서 파넨카 킥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벤제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페널티킥을 실축 안 하려면 안 차는 것 뿐이기에 늘 자신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전의 실축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고 이번 성공으로 이겨냈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한의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상대가 완전히 허를 찔릴 수 있는 시점이기에 완벽하게 시도했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알이 적게 웃을 수는 없었는데요. 벤제마는 이날 경기에서 야망, 압박, 자신감이 모두 부족해 패배했다며 2차전에는 뒤집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 선수는 여러 선수가 잘했지만 짜릿한 골과 더불어 빌드업 과정 전체에 기여한 맨시티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였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테크니컬 옵저버는 실바가 전체적으로 비범했다며 경기 내내 압박하고 또 지능적으로 공을 연결했으며 대단한 골까지 넣었고 수비적으로 기여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축구를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4월 28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리버풀과 비아레알이 준결승 1차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5월 4일 수요일 새벽, 5월 5일 목요일 새벽에 준결승 2차전 일정으로 결승 진출팀을 가립니다. 결승전은 5월 29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현대 축구 발전의 정점에 있는 축구 모든 소식을 한준TV 새로 개설된 영문 검색 HANJUNE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